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ICT 선박 설계 파이썬 코딩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해서 파일 입출력, 텍스트 파일의 입출력에 대해서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걸 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다루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CSV 파일이 무엇이냐 보면 약자입니다. 콤마 separated value라는 것의 약자예요. 무슨 뜻이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이란 이야기입니다. CSV 파일은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그런 값들이 쓰여진 파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뜬금없이. 자, CSV 파일은 장점이 있는데 파일을 쓰고 읽기가 쉽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엑셀에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쵸? 엑셀 파일 보이시죠?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 써본 적 있죠? 엑셀은 어때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통계를 낼 수도 있고, 간단한 계산도 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엑셀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수업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교과목 이름을 여기 이쪽 A열에 쓰고요. 그 다음에 B열에는 담당 교수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열에는 내가 받은 학점을 쓰겠습니다. 학점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요.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이 있을까요? 동력학 교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역학이 있을 거고, 유체역학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CT 선박 설계도 있을 겁니다. 그럼 네 과목만 하죠. 이게 내가 듣고 있는 지금 현재 과목, 혹은 작년에 들었던 과목입니다. 담당 교수는 군함국, 구조역학은 예를 들어 고대은, 유체역학은 서성부, 그 다음에 ICT 선박 설계는 군함국. 이렇게 교수 이름을 적고, 학점, 내가 받은 학점, 동력학은 좀 잘했어요. 4점. 여기에 ABCD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숫자로 넣겠습니다. 4.5점 만점에 구조역학은 3점, 유체역학은 4점, HT 선박 설계는 2점. 좀 못했어. 프로그래밍이 너무 어려워. 학점 잘 못 받았어. 자,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지금 정리한 이 정보를 저장하는데 실질적인 효용성을 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든 저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맨 첫 번째 있는 게 헤더라고 하고요, 보통.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 헤더에 해당하는 정보들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보기도 편하고요. 그쵸? 요걸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장하면 보통 XLSX라는 확장자로 엑셀 파일로서 저장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 메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옵션을 보시면 CSV 파일이 있습니다. CSV 파일, 쉼표로 분리라고 되어 있죠. CSV 파일로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름을 클래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저장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끄고, 자, 여기에 class.csv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것은 지금 엑셀로도 열 수 있지만 CSV 파일 형태로서 엑셀 파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걸 열어보면 엑셀이 열려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저장했던 게 그대로 열리고요. 이걸 왜 comma separated value라고 부르느냐, 이걸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어때요? 교과목
콤마, 담당 교수, 콤마, 학점, 그 다음 줄 바꾸고 동력학, 콤마, 군함국, 콤마, 4, 또 줄 바꿔서 구조역학, 콤마, 고대은, 콤마, 3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값들이 전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해서 CSV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걸 엑셀에서 열면 자동적으로 칸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형태를 CSV 파일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 CSV 파일 형태를 앞으로 쓸지 안 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용한 무엇인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유용한 파일이면 틀림없으니까 요걸 예시로 한번 이 파일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파일 다르기. 지금 요 CSV 파일을 열 때 지난 시간에 혹은 지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파일 여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텍스트 파일 여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픈하고 C 드라이브 경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경로를 다 썼으면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 다음에 읽는 거면 R이라는 메뉴를 썼습니다. 옵션을 이렇게 썼어요. 또 이게 여기 텍스트 파일 txt 파일을 읽는 거나 아니면은 CSV 파일을 읽는 거나 동일합니다. 왜? CSV 파일도 결국에 열어보면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고 똑같이 텍스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열어서 읽는 법도 똑같아요. 스트링 변수 하나, 문자열 변수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냥 read로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read를 읽으면 이 파일에 있던 텍스트가 통째로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계획 문자까지 포함해서. 그쵸? 그래서 이걸 연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서 여기 저장했으니까 이제 이건 닫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닫습니다.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에 이 문자열에 메소드를 쓰는데 split lines라는 메소드를 쓰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문자열의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그쵸?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엘리먼트들을 나눠서 그 엘리먼트들을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하나,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해서 거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궁금하니까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예, 프린트 오늘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무엇이 프린트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첫 줄 교과목 담당 교수 학점이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 동력학 군함국 4 이게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이 됐고 그래서 모든 줄들이 각각 전부 엘리먼트화 돼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됐죠. 우린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포문으로. 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요. 복습한다는 기본으로 보세요. string in.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가 하나씩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주는데 요걸 프린트를 해주면 이걸 넘겨받아서 프린트 해주고 다시 이걸 넘겨받아서 프린트 해주고 반복 작업을 해주겠죠. 이 리스트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 보면 그냥 똑같아요. 지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 읽는 것, 텍스트 파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문법들을 고스란히 이용만 할 거고요. 더 새로 배우는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CSV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편집을 하고 나면 이 편집 완료된 CSV 파일은 엑셀에서 직접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SV 파일은 딱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콤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콤마로 모든 값들이 분류되어 있다는 그런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에 맞춰서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연습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배우는 문법 자체는 없으니까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CSV 파일을 만들었죠.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과목에 대한 정보와 얻은 학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 엑셀 파일이죠. 자, 어때요? 딱 보기 편하죠?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물론 여기다가 직접 내가 넣고 과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과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연습한다는 측면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하는 부분, 추가하는 기능, 그 다음에 혹시 지금 가능하다면 삭제하는 기능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끄고요. 일단 CSV 파일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요 첫 줄을 그냥 이 부분은 이미 했으니까 붙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이면 어때요? 일단 CSV 파일, 요 존재하는 이 CSV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예. 지금 현재 존재하는 class.csv라는 파일을 읽어왔죠. 지금 열었습니다. 읽었다기보다는 지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놓은 파일로부터 이제 요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다가 어떤 정보의 형태로 바꿔서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파일을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보들을 마음대로 읽고 쓰고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좀 구조화해서 우리가 변수에 따로 담아 놓으면 그것들을 편집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봤을 때 과목 이름은 과목 이름대로, 교수 이름은 교수 이름대로, 학점은 학점대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 클래스라는 걸 이렇게 만들 겁니다. 변수를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는 순서대로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라는 과목을 여기다가는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번에는 프로페서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교수 이름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리스트 스코어라고 할게요. 스코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학점을 순서대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여기 파일을 열었으니까 어때요? 거기 파일 연 곳에서 리드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스트링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읽어서, 그쵸? 그 다음에 일단 파일은 닫습니다. 읽어서 여기에 모든 정보를 저장했으니까 닫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 여기 스플릿 라인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플릿 라인을 하면 한 줄 한 줄,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라인, 이게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한 줄 한 줄 그 엘리먼트가 생성이 돼서 여기에 리스트로서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어때요?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요렇게 하나씩 엘리먼트화에 대해서 리스트로 저장된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요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버리고 싶어요. 요 교과목 담당 교수 학점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건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 이것이 저장하고 싶은 것이지 교과목이라는 말 자체는 저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요것만 해볼까요? 네, 할게요. 그렇게 버리면 되겠네요. 저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말란 김에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어떻게 해요? remove, 그쵸? remove 하고 여기에다가 0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에러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remove는 어때요? remove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value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 value를 찾아서 삭제를 해주는 거고, 지금처럼 0번째 인덱스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del 명령어를 delete 명령어를 써야죠. 예, delete 명령어에 이런 식으로 0번째 이렇게 하면 0번째 리스트의 0번째 엘리먼트가 0번 엘리먼트가 삭제가 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자, 어때요? 첫 번째 있었던 거 없어졌죠. 삭제됐죠. 그 다음 요거만 남았습니다.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 요거만 남았습니다. 이건 사라졌고요. 그쵸? 이제 요것을 이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저장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포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string 하고 포문 string in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뭐가 될까요? 동력학, 군함국 4가 이 스트링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어때요? 동력학만 따로 빼서 여기에 저장하고 싶고, 군함국만 따로 빼서 이 리스트에 저장하고 싶고, 4만 따로 빼서 스코어 리스트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리를 해야겠죠. 분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트링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스트링 리스트는 스트링 해서, 자 봅시다. 여기에 스플릿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스트링이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동력학, 군함국 4 이렇게 되어 있죠.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구분은 아니고 어쨌든 스트링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콤마를 넣잖아요. 그럼 이 콤마를 기준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동력학, 군함국 4 이게 잘리겠죠. 잘린 상태에서 여기에 리스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결과를 프린트 스트링 리스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포문을 돌면서 요걸 잘라서 리스트에 넣고 출력하고, 그 다음 요걸 잘라서 리스트에 넣어서 출력하고, 각각 그렇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부터가 이제 결과인데 어때요? 동력학, 군함국 4 이것이 다 잘려서 리스트로 들어갔죠? 각각 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리스트 클래스에 append 해서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스트링 리스트에 0번째 엘리먼트를 넣으면 뭐가 저장이 될까요? 동력학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리스트 이번에는 professor.append 해서 여기에다가 스트링 리스트에 1번째 아이템, 1번 아이템을 넣으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 동력학이 여기 저장됐다면 군함국이 이제 여기 저장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넣고 이번에는 리스트 프로페서가 아니고 스코어에 두 번째 엘리먼트를 넣으면 4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순서대로 동력학, 군함국 4가 저장되고, 그 다음에 구조역학, 고대은 3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서성부 4가 저장되고,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클래스 리스트와 프로페서 리스트와 스코어 리스트에 이 정보들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지우고, 여기서 각각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 클래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리스트 스코어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리스트 클래스에는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가 순서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프로세스에서는 군함국, 고대원, 서성부, 군함국 이게 순서대로 들어갔고요.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CSV 파일을 열어서, 그쵸? CSV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각각 우리 나름대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 각각의 리스트의 정보들을 지금 현재 다 저장해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죠, 그쵸? 보면 어때요? 좀 잘 못 알아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게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쉬워요, 그것도. 포문을 돌면서 각각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자 여기에 지금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나요? 4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죠. 즉 과목이 4개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포문을 4바퀴 돌면서 출력을 해주면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포문을 4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I, in, range 해서 여기에다가 4를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5과목이면 어때요? 이걸 사람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리스트의 개수만큼 포문이 돌 수 있도록, 포문이 반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리스트의 개수를 셀 수 있는 length 함수를 넣고 여기에다가 요 클래스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동적으로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프린트.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교과목 땡땡 하고 여기에 동력학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동력학을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력학을 출력할 수 있어요? 리스트 클래스의 0번이죠. 0번. 그쵸? 0번. 그 다음에 또 뭘 출력할까요? 그 다음에는 교과목 했으니까 이제 교수 땡땡 하고 그 다음에 뭘 출력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리스트 프로페서의 0번을 출력하면 되겠죠. 0번. 그쵸? 0번이 지금 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i를 쓰면 되죠. i.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i에 0이 들어올 테니까 0 출력 되겠죠. 그 다음 교수 했고 그 다음 이제 뭡니까? 학점을 출력을 합니다. 리스트 스코어의 i 이렇게 학점까지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출력이 되나 볼까요? 출력을 하면 자 어때요? 교과목 동력학, 교과목은 동력학이고 그 다음에 교수는 군함국이고 학점은 4점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뭔가 좀 띄어쓰기가 약간 어색하네요. 교과목 동력학 띄어쓰기를 아예 하지 말죠. 여기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동력학 그 다음 교수 군함국 학점 4 이렇게 됐죠. 근데 콤마가 지금 구분이 잘 안되니까 여기다가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앞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때요? 교과목하고 동력학이 출력된 다음에 콤마 교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 이름 출력하고 콤마 학점이 출력이 되겠죠. 보일까요? 자, 어때요? 교과목 동력학하고 교수는 군함국 학점은 4. 여기를 한 칸씩 더 띄게요. 그래야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목은 동력학이고 교수는 군함국이고 학점은 4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었고 자, 좀 뭔가 부족한데 여기다가 인덱스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1년 번호 1년 번호는 1년 번호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i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i. 그럼 어때요? 1년 번호가 출력이 되고
교과목 교수 학점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보세요. 0 교과목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교과목은 구조역학이고 교수는 고대현이고 학점은 3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읽어서 출력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제 인덱스를 하나 받아서 인덱스라는 변수를 하나 받겠습니다. 인풋해서 삭제하고 싶은 교과목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짠 이렇게 땡땡까지 하면 이제 여기에 교과목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스트링으로 받으니까 이거를 또 번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로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 인티저 숫자로 정수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0,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물론 이제 이 이후의 걸 입력을 하면 뭐 범위를 벗어났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하면 좋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입력을 했다 치고 삭제할 교과목의 번호를 입력받아서 그걸 삭제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del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그쵸? del 함수를 써서 여기에 0번 그러니까 0번이 아니죠. 인덱스 받은 인덱스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리스트 클래스 리스트에는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3을 입력받았으면 3 ICT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에서도 삭제를 해야겠죠. 똑같이 교수에서도 삭제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페서 에서도 똑같이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도 똑같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학점 스코어죠. 똑같이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삭제한 다음에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보세요. 지금 현재는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의 교과목의 교수하고 학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삭제하고 싶은 교과목의 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번 구조역학을 삭제를 해보죠. 그러면 자 어때요? 구조역학 삭제가 되고 다시 정렬이 돼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죠. 자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다른 교과목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예, 다른 교과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추가하고 싶은 교과목을 입력하세요 까지 출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하면 교과목 타이틀이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디에 저장하면 됩니까? 이 리스트 클래스에 append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리스트 클래스 함수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 싶은 교과목이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교과목 입력했으니까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여기다가는 이것도 타이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변수 이름 정하기 힘드니까 temp 라고 하겠습니다. 템포러리 변수 해서 또 교과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이름도 똑같이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될까요? 그쵸? 프로페서 리스트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교과목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점수를 입력받으면 그거는 스코어에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연 데이터가 정리가 될 것인지. 삭제하고 싶은 교과목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동력학 삭제하고 싶어서 0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동력학 삭제되고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만 여기 남았죠 지금. 그렇죠. 이제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교과목을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함정설계라는 교과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 자 조용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교과목의 점수는 4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맨 마지막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는 그대로 있고 맨 마지막에 함정설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죠. 자,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삭제도 하고 추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편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파일로서 저장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편집된 최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전에 배웠던 걸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out 파일 포인터를 만들고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오픈 열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파일이 요 경로에 있었죠. 그쵸? 이걸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읽는용 파일인 거고요. 그쵸? 지금은 써야 되니까 W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열었으면 닫아야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을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는 법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CSV 파일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동력학, 군함국, 사를 콤마로 연결하고 계획 문자까지 해서 계속 저장을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인덱스 똑같이 넣고 인덱스 넣고 그 다음에 in range 해서 리스트의 개수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 삭제하고 하나 출력했으니까 리스트가 4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입력하면 되는데 리스트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사실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쵸? 리스트의 개수를 여기다가 세서 넣고 포문을 사용을 하면 리스트의 개수만큼 포문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out 파일 포인트 하고 여기다가 write lines 해서 무언가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temporary string 문자열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위에다가는 이 문자열을 만들면 되죠. 어떤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어떤 식으로 저장이 돼야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교과목, 담당 교수, 학점 이런 식으로 콤마가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리스트 클래스에 0번째 하면 뭐가 들어있죠? 여기에 0번째 하면 맨 처음 0번째 하면 맨 처음 교과목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콤마가 아니고 더해야 되죠. 뭘로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 콤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래스 이름 했으니까 리스트 프로페서 이름이 나와야겠죠? 0. 그렇죠? 그 다음 더하기 또 콤마로 구분해야 되죠? 콤마 더하기 마지막으로 리스트 스코어가 나와야 되겠고요. 이것도 0.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획 문자가 있어야 되겠죠. 계획 문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있는 아이템들이 각각 콤마로 구분되고 맨 마지막엔 계획 문자가 돼서 파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0이 지금 0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때요? 0, 1, 2, 3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인덱스 i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면서 파일에 쓰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클래스 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게 교과목, 교수 이름, 점수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교과목 점수 이름, 아니 교수 이름 점수가 저장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파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CSV 파일에는 헤더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있어야 사용자가 CSV 파일을 열었을 때 이게 교과목이구나, 이게 담당 기수구나, 이게 학점이구나를 알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맨 첫 줄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한 줄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포인트에다가 맨 첫 줄에다가는 교과목 담당 교수 학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편집된 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교과목, 교수 이름, 학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시키기 전에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죠. 보세요. 교과목 담당 교수 학점에서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걸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읽습니다. 동력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ICT를 교과목 교수 학점으로 해서 이렇게 읽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고 싶은 교과목의 번호 2번 한번 빼볼게요. 2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유체역학이 사라져야겠죠? 자, 보십시오. 동력학, 구조역학, ICT에서 유체역학이 사라졌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뭘 넣을까요? 어떤 과목을 넣을까요? 영어 넣어볼게요. 영어 넣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를 쌤 이렇게 넣겠습니다. 쌤 영어로 넣어볼게요. 한번 쌤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해당 교과목은 지금 예를 들어 2점 맞았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동력학, 구조역학, ICT가 남았고 영어 교수는 쌤, 학점은 2학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파일로 저장을 했죠? 자, 파일로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동력학, 구조역학, ICT가 저장이 되어 있고 영어, 쌤, 2, 학점 이렇게 학점은 2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CSV 형태의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CSV 파일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 보았습니다. 요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